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모셨습니다. 저는 관훈클럽 72대 총무를 맡고 있는 김승연입니다. 지금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저희 관훈클럽은 1987년 직선제 이후 실시된 대선 때마다 후보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그 시대의 정신 그리고 그 선거의 쟁점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오늘 모신 김문수 후보는 말 그대로 지금 뜨거운 뉴스의 중심에 계신 분입니다. 맞죠?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충돌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중요한 회견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 이 후보 단일화 문제로 오후엔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담판 회동도 하시게 될 것이고요. 관련된 말씀을 오늘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꼭 필요한 질문을 정중하게 드린다는 관훈클럽의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질문해 주실 저희 관훈클럽 패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부터입니다. 네, 서승욱 중앙일보 부국장입니다. 다음은 김희준 YTN 해설위원입니다. 이번엔 제 왼쪽인데요. 이성일 MBC 앵커입니다. 그리고 남혁상 국민일보 부국장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문수 후보의 기조연설 듣고 질의의 응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관훈클럽의 김승연 총무님, 회원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과 막중한 사명감으로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됐습니다.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지로 그리고 현금 살포를 경제 살리기로 둔갑시키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무도한 이재명 세력은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숨겨왔던 마각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31번의 줄탄핵과 예산 폭거, 대통령 탄핵도 모자라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이재명 재판도 중지하라고 급박합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무도한 세력과 싸우겠습니다. 저 김문수는 당원 동지들과 국민이 선택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정당한 공식 후보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는 국민과 당원 동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그 위력이 발휘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경선을 거쳐 선출된 후보를 당의 몇몇 지도부가 끌어내리려는 해당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2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몇몇 사람들이 작당해 대통령 후보까지 끌어내린다면 당원 동지들과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후보 단일화입니까? 후보 교체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저는 젊은 시절부터 오로지 민주 영생, 독재 필망을 생각하며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20살 대학생 때 7년간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청계천 피복공장 재단 보조였으며 한일 도르코에서 면도날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극단적 불의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군사정권의 철권 통치에 저항했고 문재인 정권의 위험한 친북 노선에 저항했습니다. 제 삶은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를 실현하기 위한 기나긴 대장정이었습니다.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라는 중책을 맡고 난 뒤부터 이 나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온몸을 바쳤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온갖 반대를 뚫고 시작한 GTX와 판교 테크노밸리,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통혁명과 성장 동력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민들과 보통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경기도지사 시절 택시
에 정답이 있다는 제 신념은 결실과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복지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무한돌봄, 이 역시 극빈가정 현장 방문에서 발굴한 정책 대안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공간, 한센인 마을에 대한 현장 방문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1박 2일 한센인들과 함께 자고 함께 밥을 먹으며 한센인들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가 내놓은 공약은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저희 진솔한 고백입니다. 저는 고심 끝에 이번 대선 제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현금을 벌게 해주자는 것이 저 김문수의 핵심 철학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노조도 존재하고 복지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고 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인세, 상속세 화끈하게 낮추고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은 저 김문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냥 쉬었음 청년이 50만 명이 넘는 이 암울한 현실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를 부활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기도록 하고 대학교를 거쳐 취업, 결혼, 출산까지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GTX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만 누리던 속도와 기회를 이제 부산, 광주, 대구와 대전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 일을 해본 사람, 실적을 내본 사람, 낮은 곳에서 뜨겁게 살아온 사람에게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김문수 당신의 경쟁력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치열한 제 삶의 궤적이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말해왔던 제 인생이 보증수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김문수를 믿고 저 김문수에게 맡겨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변함없이 항상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연설을 하시면서 한센인 영역에서는 좀 약간 울컥하시고 그랬는데 물도 좀 한 잔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치열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훈 토론은 후보의 정치 그리고 철학과 관련된 큰 질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다만 지금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뜨거운 정치 쟁점이 있는 거라 저희 토론의 전반부, 초반부에는 후보 단일화라는 쟁점과 관련된 현안에 집중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서승욱 부국장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중앙일보 서승욱 정치 담당 부국장입니다. 먼저 어제 국민들이 관심 속에서 진행됐던 75분간의 담판, 어제 만찬회동에 관련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어제 물론 당연히 심각하고 엄중한 얘기들이 오고 갔을 걸로 짐작되는데, 다만 어제 브리핑에서는 사모님들 말씀도 하시고 좀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말씀도 하셨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인 단일화와 관련된 그 내용엔 진척이 없어서 좀 안타까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어제 75분간에 걸친 만찬회동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예, 어제 만찬을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 후보께서 미리 4시 반에 만찬 직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인은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후보가 됐으니까 한 일주일이라도 선거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TV 토론하고 그 다음 여론조사도 해서 단일화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가져갔는데 우리 한덕수 후보께서는 그건 생각 자체가 없고 아예 어제 긴급 기자회견 한 거 이외에는 더 할 말이 없다. 정리가 다 된 것이다. 최종적인 아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사실 제가 다 그 내용을 봤는데 11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본인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는 전대. 그럼 어떻게 단일화를 해가지고 11일까지 어떻게 마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에 단일화에 대한 부분은 별다른 진도가 안 나가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떻게 어려운 정치판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주변적인 말씀밖에 나눌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도 그 말씀 하셨죠. 다음 주 수요일 토론,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여론조사 일정 말씀하셨는데 어제 사실은 어제 결렬이라고 다들 언론들이 보도를 했지만 그 관련돼서 새로운 무슨 제안 내용이 없었던 것처럼 브리핑이 됐는데 그러면 아까 하셨던 말씀을 어제 회동에서도 말씀을 하셨다는 건지? 어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제 여러 가지 단일화 부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보니까 어제 그 긴급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그 이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당에 맡기겠다. 그러면 당이라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당헌에 당무 우선권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은 당의 선거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우선적인 권한을 가지게 이렇게 돼 있어서 당이라는 것은 선거에 관한하는 제가 당입니다. 제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하고 논의를 하셔야 된다. 그거는 그 문제는 우선권 문제 이런 거는 당과 저하고 해결해야 되지 본인은 그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이러시니까 또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식사를 하면서 화기애애하고 매우 우리는 한덕수 우리 총리 하실 때나 주미 대사 어느 경우든지 저는 우리 한덕수 후보님하고는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화기애애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눴습니다만은 후보 단일화에 관한 것은 본인이 이미 1시간 반 전에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히셨기 때문에 더 화제가 진도를 못 내고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제 다시 오늘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제안을 또 공식적으로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오늘 오후 4시인가요? 예정된 거기 면담에서는 우리 한덕수 후보께서 당초에 11일 이후에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어떤 형태로든 수정해서 다른 바뀐 생각을 갖고 오셔야지 이야기가 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정당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체 아니겠습니까?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지금 정당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경선을 3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선 단계마다 1억씩 내서 각 후보마다 3억 이상 내고 홍보비를 쓰고 이러면 수십억의 비용을 지출해서 우리 후보들도 그만두신 우리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나경원 후보 모든 분들이 이거는 아니지 않냐. 자기들은 그럼 뭐였느냐. 당선된 저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이건 미리 한덕수 후보를 예상하고 우리는 사전에 예비 경선 비슷하게 이렇게밖에 안 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심지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느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또 정직하지도 않고 이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미진 해설위원 네, 계속하시죠. 그럼 저 YTN 해설위원 김희준입니다. 오늘 오전 회견에 대한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회견에서 당이 후보를 끌어내리려 한다. 그리고 당이 정한 토론에 불참하겠다는 입장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당무 우선권 발동을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비대위는 해체하겠다는 말씀인지 구체적인 보관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뭐 법적인 조치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법적 조치도 물론 필요하다면 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당은 74조를 보면은 실제로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은 바로 이 당무에 대한 우선적인 권한, 이게 일종의 선거에 관련된 우선권을 가지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선거에서도 임명진 목사님이 우리 비상대책위원장 했는데 본인이 후보 선출,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그날짜 바로 사표를 내고 비대위가 사실상 우리 후보, 홍준표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제가 사무총장을 하고 같이 제가 선출되는 그날 저녁에 바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세 사람하고 바로 회의를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선대위 구성을 이야기하니까 선대위를 구성해야 여기에서 후보 단일화 추진팀을 만들어서 그 추진팀에서 모든 실무적인 접촉이나 진도가 나가는 것을 위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의 당 지도부의 입장은 선단일화 후 선대위 구성입니다. 그 당의 공식 후보는 선출해놓고 그럼 공식 후보를 중심으로 선대위를 구성해서 그 기구를 단일화 기구를 그 밑에 바로 한 2인씩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소수로 해서 협상팀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랬는데 단일화 되기 전에는 선대위 구성 자체를 못하겠다고 일어나는데 이건 사실 완전한 해당 행위고 선거를 안 하겠다는, 선거운동을 못하겠다는 이런 것, 이 자체가 벌써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날부터 다 하나도 협조가 안 돼서 지금은 제가 지방을 가도 국회의원들한테 거기 가지 마라, 후보와 동행을 하지 마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는 선거운동을 못해서 제가 영덕 산불 현장하고 갔다가 바로 일정을 중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니까. 도와주는 선대위가 아니라, 당이 아니라 후보를 못하게 하는 이런 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비대위는 뭐 해체하게 되시는 겁니까? 비대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저는 그래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와 이런 분들을 다 우리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다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뛰었던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 나경원 후보, 홍준표 후보는 뭐 탈당을 해버릴 때 할 수 없고 나머지 후보 8명을 다 7명을 다 해서 저와 같이 공동선대위원장을 하자, 황우여 선거대책위원장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자체를 지금 인정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원만하게,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4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행사한 인사권은 사무총장 한 사람만 바꿔달라. 이 사람 실무자니까요. 그것을 완전히 제가 요청한 사무총장 후보를 그 사람한테도 딱 비대위원장이 자꾸 압력을 넣어가지고 사실상 그 사람도 또 못하겠다고 나가서 다시 도로 종전의 사무총장이 지금 총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전부 방해를 하니까 제가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14일 방송 토론, 목금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제안하셨는데요.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기라면서 아주 격한 비난을 또 쏟아냈고, 한덕수 후보도 11일 전 단일화 입장에는 확고하다고 다시금 확인을 했거든요. 이 유례 없는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당내 개싸움이 이루어진다, 이런 우려,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감옥도 가고 고문도 당하고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것은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희생도 없고 아픔이 없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저희들이 그저 요령 있게 피하고 어떤 잘못된 것을 보고도 계속 눈을 감는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이런 식으로까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만 보시면 아는데 우리 당에 입당해서 제가 한덕수 총리께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다면 나라가 그렇게 걱정되신다면 좀 며칠만 빨리 그만두시고 나와서 경선하시면은 그 얼마나 정당하고 떳떳합니까? 왜 모든 후보가 다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하고 단일화를 안 되면은 나는 후보 등록 안 하겠다. 이게 과연 올바른 말씀이신지 제가 물었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 단일화 관련된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남혁상 부국장 해주시죠. 네, 저 국민일보 남혁상 부국장입니다. 저도 관련해서 단일화 관련해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후보하고 그 단판 회동도 그랬고요. 또 오늘 뭐 아침 회견에서도 여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 그 후보 등록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만일 오늘 김 후보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다음 주 수요일 그 후보 토론, 목요일 여론조사 이 제안을 그 한덕수 후보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경우에 그렇다면은 계속 한 일주일 정도가 남는 시간인데, 이후 이 과정에서 김 후보님께서는 지금 정당에